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한 달 정도 영상을 좀 제작하지 못했는데 우선 구독자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이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6일이 3분기 실적 마감일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다시 좀 부지런히 영상 올려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국알콜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먼저 한국 알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알콜은 이제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제조사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업용 에탄올이라는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1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3,000원이고 이때 시가총액이 2,809억 원. 그리고 상장은 이제 1992년 8월 4일에 했던 꽤 오래된 기업이고 이제 시가총액 순위로는 598이라서 이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일단 PER이 6.8배, PBR이 0.79배, ROE가 1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이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ROE가 일단 11% 정도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수익성이 아주 낮지가 않다는 뜻이고요. 퍼 PBR은 둘 다 낮은 편이죠. 그 PBR도 1배 미만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ROE가 PBR도 높은 그런 기업들과 좀 다른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PER이 5년 평균이 7배 정도 되고 5년 PBR이 0.7배 그리고 ROE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 5년 평균보다는 지금 ROE가 한 1.5%포인트 정도 높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돈을 좀 잘 벌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제 PBR 평가도 좀 조금 올라갔고요. 대신에 PER 평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돈을 번 만큼만, 그러니까 최근에 수익성이 높아진 정도만 주가가 반영을 했고 그 이상을 반영을 하진 않는 그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ROE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이 ROE 11.5%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순이익률이 11.8% 그리고 회전율이 0.73배, 레버리지가 1.33배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 이 마진이 기본적으로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 11% 정도 되는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회전율은 0.7 그리고 레버리지가 1.33배인 걸 봐서는 회전율이 아주 썩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도 거의 안 쓰는 그러니까 부채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우량한 지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이 1,900원이고 배당은 100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제 거의 안 하죠. 1,900원을 벌어도 100원밖에 배당 안 하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주가랑 비교했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0.7%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배당 매력은 별로 없는 기업이다. 근데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배당을 계속 이 회사가 거의 안 하다가 작년 2019년에 전년에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린 게 이 정도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늘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 부분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회사는 상장은 1992년에 했고 설립은 84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꽤 오래된 기업이고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돈 버는 실력 같은 경우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최근 주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회사 주가를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올해 특히 이 손세정제 관련해서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는 주가가 22,200원까지 급등하면서 요 시점이죠. 요때 시점. 이때 22,200원까지 8월에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이제 195%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현재 올해 상승폭은 이제 70%까지 축소가 됐어요. 한때 195%에서 지금 70%니까 고점 대비하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좀 내려온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순이익 쪽만 보면 주가를 빼고 순이익 쪽만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이 2014년 이때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6년째죠. 순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2016년과 17년에 한번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이때를 제외한다면 거의 이 회사의 순이익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대신에 주가는 이 기간 어땠냐면 2015년에 뭐 많이 오른 모습도 보였지만 이때부터는 거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박스권 그러니까 7,5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순이익을 계속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어떨 때 오르다가 또 어떨 때 떨어지고 이 회사를 장기 보유한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은 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계속 회사가 올라가는데 이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주가가 자꾸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만 하면 또 오르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손소득세 주목으로 갑자기 급등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그럼 현재 시점, 이런 급등도 끝나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회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지표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순이익 부분, 이 순이익 성장을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유효한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지금 이 회사의 순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순이익 성장이 이제 끝난다, 6년째 이어진 순이익 성장이 끝난다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도 올해는 반짝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고려를 하고 한번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공업용 에탄올을 만들고, 이 공업용 에탄올이 어디 쓰이냐면 손소독제에 오히려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이런 식의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소독제에 보면은 에탄올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소독제 500ml를 만들 때 에탄올이 거의 70%인 350ml 쓰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소독제가 많이 쓰일수록 에탄올 이제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회사가 공업용 에탄올을 만들어서 보통 뭐 소독제에도 쓰이지만 뭐 화장품, 뭐 솔벤트, 뭐 시약 이런데 주로 뭘 녹이는 용제 이런데 많이 쓰이고요. 그 외 식용으로는 에탄올을 식용으로 먹으면 이제 소주에 들어가는 알코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농도의 그 알코올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화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업용 에탄올을 가지고 이 초산 에틸하고 초산 부틸을 만듭니다. 이 화학식을 좀 찾아보면 공업용 에탄올에 이제 초산하고 부탄올을 첨가하면은 이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탄올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또 초산 에틸과 부틸도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틸과 부틸은 어디에 쓰이냐면 뭐 도료, 흔히 페인트 이런데, 그다음 인쇄용 잉크라든가 뭐 접착제, 뭐 플라스틱, 합성수지란 플라스틱 뭐 이런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장이 이 물품이 일단 다 물이잖아요. 액체입니다, 액체. 에탄올도 액체고 이거 가지고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 자체가 액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크고 이런 식의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피스러운 이런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소개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출 대부분은 내수에서 발생합니다. 내수가 93%이고 원재료는 사실상 그래서 에탄올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틸, 이 화학 제품, 이 회사의 화학 분야 의 제품은 전부 원재료가 공업용 에탄올, 다시 말하면 이 주정사업부, 이 주정사업부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또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재료는 에탄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탄올은 결국 그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산화수소들을 이제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들고, 이 에틸렌을 가지고 또 분해하고 첨가물을 넣고 해서 에탄올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원재료는 결국은 이제 석유화학 사업이니까 당연히 원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제 40% 정도가 이 주정 에탄올, 공업용 에탄올에서 나오고, 화학 부분이 53%, 이 부분이 초산 에틸, 뭐 부틸 이런 건데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90%가 되고, 이 컬러 페이스트라고 하는 전자재료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건 비중은 크진 않습니다.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자회사인 이에나트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알콜은 이제 이 정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정은 이제 울산에서 생산하고, 화학 제품들, 뭐 에틸이나 부틸 이런 것들은 울산이나 경주에서 생산하는 이제 경상도 지방, 경북 지역에 이제 거점을 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상황은 일단 가동률만 보면은 주정이 99%까지 올라갔고요. 화학 부분은 91%. 그러니까 올해는 공장이 거의 풀가동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회사는 이제 좋은 시기를 맞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알콜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실제로도 오래된 기업인데 의외로 성장 중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게 일단 그래프인데, 매출도 최근에 2017년 뭐 하반기 18년부터는 매출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그 전부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이미 성장 중입니다. 매출도 2018년부터는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한 5, 6년 동안에 이익이 줄어든 거는 2017년 유일해요. 뒤에 살펴보면 이때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재료 부담이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비 26% 성장, 여기는 소독제가 영향을 줬고요. 자, 이 회사가 이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뭐냐, 특히 2018년 이전에 이익이 늘어난 요인은 뭐냐면 바로 원가율의 하락입니다. 이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이 매출 원가율 빨간색 그래프가 높았던 기업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됐던 기업인데 최근에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면서 70%대, 그러니까 80% 이하까지 매출 원가율이 개선이 됩니다. 이 매출 원가율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률이 엄청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출 원가율이 10%가 떨어졌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요인이고, 특히 매출 원가율이 90%나 됐던 기업에서 10%를 줄였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 절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2019년, 20년 이때 최근에는 이 판관 비율까지 떨어집니다. 이 판관 비율이 뭐 많진 않지만 10에서 8% 정도로 떨어져요. 이 부분은 뭐가 작용했냐면 이 매출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정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판관 비율 전체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같이 맞물리면서 이 회사의 이익률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학 회사이고 또 내수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품가 원재료가의 이 변동, 추이, 그리고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제품가 원재료가의 차이가 이 회사의 이익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 차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원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양호합니다. 차입금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호하고, 앞에서 ROE 분석에서 봤지만 부채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별 걱정은 없고요. 2017년 이후에 이제 차입금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 한 120억 정도의 차입금을 한 480억까지 360억 정도를 늘렸는데, 그래도 차입금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이 차입금은 대부분 어디에 쓰인 것 같냐면 이 유형자산 투자 같은 데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보면은 유형자산이 요 노란색인데 이때 이렇게 늘어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설비를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유형자산뿐만 아니고 뭐도 많냐면 이 초록색의 투자 자산도 좀 많고요. 뭐 당좌 자산도 많고, 그다음 투자 부동산 이 회색 부분 있죠. 이것도 다 많습니다. 회사는 자산 구조가 상당히 다변화돼 있습니다. 여러 개 자산들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자산들을. 일반은 그냥 제조업처럼 그냥 공장 있고, 재고자산 좀 있고, 당좌 자산 있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투자도 좀 했고, 투자 부동산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투자 자산 쪽은 ENF 테크놀로지라는 이 상장사인데요. 여기에 지분 26%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투자 부동산은 다 미국에 갖고 있어요. 특이하게. 미국의 여러 지역에 투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임대 사업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 쪽도 가치가 좀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본업도 그렇고 자산도 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목할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고수익성 사업으로 이제 살바꿈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유지될 거냐, 이 부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진 거는 이 원재료 비중 하락, 다시 말하면 이 매출 원가율의 하락, 이 부분하고, 그다음 최근에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이게 바로 판관 비율 하락이 되겠죠. 이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2013년 3%밖에 안 되던 영업이익률이 2020년 6월 연한산, 그러니까 최근 1년 기준 13%, 그 2020년 상반기만 따로 떼고 보면 16%예요. 상반기만 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4배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매출 성장 고려하면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곱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 뭐 6배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익의 주가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주가도 대여섯 배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회사의 제품의 이 흐름을 보면, 원재료 흐름을 보면 원유 또는 천연가스도 돼요. 여기서 열분해를 통해서 에틸렌이 나옵니다. 에틸렌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가수분해도 하고, 그래서 에탄올 만들고, 여기에 요소라든가 뭐 시트룰린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에틸카바메이트라는 게 나온다고 해요. 예, 저도 찾아봤는데 거기에 또 첨가물을 이런저런 걸 넣으면 결국 공업용 에탄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빙초산이나 부탄올을 첨가해서 초산에틸, 초산부틸을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1차적인 원재료는 에틸렌인데, 이 에틸렌도 결과적으로는 이 원유, 천연가스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거죠. 가 하락 시 또는 이 에틸렌 하락 시 시차를 두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 유가가 2014년 4분기 이후에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때 급락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국제 유가가 거의 130달러, 뭐 150달러, 뭐 200달러 간다 배럴당,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갔죠. 이때 급락한 이후에 좀 반등하긴 했어요. 또 다시 또 유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6년째 맡고 있는 이 호황은 결과적으로는 국제 유가 하락에서 일단 첫 번째로 출발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회사의 제품도 역시 공업용 에탄올이나 뭐 에틸, 초산 에틸, 부틸 이런 거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도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좀 둔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국내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있어서는 원재료 가격을 하락을, 제품 가격을 전가하는데 시차를 좀 두게 되고요. 그 덕분에 이 회사가 계속 이 시차를 가지고 돈을 좀 버는 이런 상황이 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유가가, 그럼 이 회사가 수익성 유지될까 질문을 답을 하려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기본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전기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알코올의 수익성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유가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한국알코올 같은 회사의 이 영업이익률은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마 순식간일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아까 제품가에 이제 둔감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급반등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제품 가격도 급반등한다. 이런 부분들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하실 때는 유가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 이익 성장은 다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이 회사에 취약하다. 그래서 회사 평가를 이제 내고 있는 이익 성장만큼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이런 요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사실은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사에 ENF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ENF 테크놀로지를 이제 인수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실제 설립을 한 겁니다. 2000년에 설립을 했고 처음 설립할 때는 이 한국알코올의 부설 연구소였다고 합니다. 7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설립을 누가 이제 주도하냐면 이 창업자 이제 지창조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알코올 창업주 이분이 계신데 아드님인 지용석 대표, 현재 이제 회장님이죠. 창업 2세인 지용석 대표가 원래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ENF 테크놀로지를 맡아서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알코올이 원래도 이제 알코올 사업만 하고 에탄올 사업만 하다 보니까 수요는 꾸준하고 한데 성장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 동력을 찾다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ENF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쪽에서 지금 성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반도체 소재 국산화라든가 또 최근에 ENF 테크놀로지가 9월에 불산 제조 설비에 투자한다는 이제 공시를 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 알코올에는 어떻게 반영되냐면 관계기업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연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의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 순이익 쪽에 이 회사는 이건 ENF 테크놀로지고 앞에서 보면 한국 알코올의 그 순이익 쪽에 이 회사 ENF 테크놀로지 이익이 반영되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 6월 상반기 기준으로 7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26%니까 ENF 테크놀로지가 상반기에 대략 한 280억 정도 이익을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알코올에 반영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 알코올이 이익을 낸 게 312억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여기는 22% 정도가 ENF 테크놀로지 겁니다. 312억의 영업이익에다가 71억을 더해가지고 약 380억 여기에 뭐 이런저런 다른 영업의 손익들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알코올의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ENF 테크놀로지 역시 2013년 14년 이후에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기업이고 이 ENF 테크놀로지는 유가랑 관계가 없겠죠. 이 회사는 오히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황 이런 쪽과 관계가 있고 이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용량이라든가 판매량, 출하량 뭐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회사가 성장했던 이런 기업이고 이 부분이 한국알코올 기업 가치에 산정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회사는 결국 올해는 이제 소득세 수혜주라는 것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많이 유명해지는 기업인데 진짜 재평가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 회사가 현재까지 받았던 이 저평가 구간 이런 부분들 있죠. PBR이 계속 내려갔다 이런 부분들 이 이익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정말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을 거냐 이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 회사의 가치를 좀 보면은 최근 1년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돼요. 여기는 분명히 소득세에 대한 특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ENF 테크놀로지 지분 26% 갖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굳이 지분 가치로만 따진다면은 한 1,500억 정도 되고 왜냐면 이 영업이 여기에는 ENF 테크놀로지의 그 순이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이 회사가 대략 한 15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순현금을. 차입금 다 갚고도. 그리고 투자부동산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이 투자부동산이 어디에 있냐면 이 투자부동산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 있어요. 투자부동산이 미국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약 7,300만 달러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00억 정도 평가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 임대업에 쓰고 있고요. 앞에서 지워졌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1,500억 그죠? 그리고 순현금이 150억자 생략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이 한 9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얼마죠? 대략 한 2,550억 이 자산은 영업이익은 1년치만 했을 때 한 3천억 정도 되고 현재가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1년치하고 자산가 전부 인정받으면 현재 시가총액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회사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시장은 결국 이 자산 가치라든가 이 ENF 테크놀로지 지분 가치,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현재 하고 있어요. 올해 70%나 주가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도 좀 평가가 박하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의 사업이라는 게 본업이 매출 성장이 좀 제한적이고 소득세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제 유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익이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한국알코올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그게 아니고 시장의 평가가 끄덕끄덕 되는 분들은 지금 주가도 뭐 그렇게 싸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이제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지용석 대표 이분은 ENF테크를 경영할 때 물론 언론에 보도된 거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상당히 과감하게 R&D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웠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ENF 테크놀로지를 경영해서 결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이 회사의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